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도 저와 함께요. 이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AS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특강으로요. 네. 앞으로 아직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9월 달 동안 네. 우리가 이 정식 명칭은 제가 뭐 차트 시분할 기법의 하나의 일부예요. 아주 초급적인 내용들인데 네. 그 초급적인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 차트 시분할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그쵸. 되는 이론들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9월 달이 끝나는데 네.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드릴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밸류에이션 이론 들어가기 전에 총 정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캔들이나 이동 평균선 그리고 캔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름을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청취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 오늘 강의만 들어도 충분할 정도로 제가 조금 그 심도 있게 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정리할 내용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자, 금일은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캔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배웠는데 그렇죠. 이제 그 캔들의 그 형태하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동 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이동 평균선은요. 간단하게 그냥 단순 이동 평균선은 뭐고 지수 이동 평균선은 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캔들 패턴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하고요. 역 헤드앤숄더, 그다음에 M자형, W자형, 그다음에 V자형과 사카트형, 그리고 급등주가 나타날 수 있는 패턴들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인 응용 파트에 가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세 파트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변곡점이나 골든크로스, 눌림목, 그 다음에 박스권 흐름까지 급소 탄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급소에서 캔들의 모양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전반적인 설명이 종합 응용 파트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각 파트별로 대략 한 10분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내용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던 분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캔들의 다양한 형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금일 첫 시간에 캔들의 다양한 형태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뭐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들어봐서요. 이제 장대 양봉, 뭐 장대 네. 음봉, 비석형 이런 것들은 그렇죠? 낯설지가 않네요. 네, 우선 장대 양봉. 자, 말 그대로요. 양봉의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인데, 자, 제가 양봉은 색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음봉만 제가 빗금을 긋게요. 장대 양봉이라 하면, 자, 우리가 이 점을 아침에 09시라고 보죠. 09시라고 보면, 자, 이렇게 갑니다. 우측으로는 시간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아래 위로는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게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라 하면요. 자, 요 기준 가격은 전일 종가겠죠. 여기 기준되는 점이 전일 종가입니다. 장중 내내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즉 시작부터 해서 고점까지 계속 올랐다는 얘기인데
45도 선으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올라갔다가 자, 시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에서 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왔다가 장 막판에 또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옆으로 계속 가다가 장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극단적이지만. 네. 즉, 이 모양만 봐서는요. 하루 동안 이 강한 양봉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형성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죠. 금일 시가보다 고가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됐고 네. 예, 시세는 엄청나게 분출이 됐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쪼개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갖는 의미는 바로 시세가 매우 강했다는 거. 그러나 이 분봉 분석을 통해서 거래량이 아침에 실렸는지, 자, 거래량이 아침에 실렸는지, 오후장에 실렸는지, 아니면 장 중반에 실렸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의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쪼개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쪼개느냐? 아닙니다. 이 음봉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갖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항상 따라 붙어요. 네. 거래량도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시세가 강할 때 나오는 거겠죠? 네. 거래량이 따라 붙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강하든 매수세가 강해야 되겠죠. 당연히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네. 그죠? 그러면 이것은 그 시세 분출 초기 내지는 또는 분출 중, 그죠? 시세 분출 중. 막바지에서 이런 캔들이 안 나오겠죠. 그죠? 막바지에서는.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강한 시기에 나타나는 캔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타난다면 쭉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즉 파란 색깔은 뭐 위쪽으로 이거 꼬리가 살짝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반대로 그죠? 장중 내내 하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옆으로 계속 가다가 장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쵸? 예. 똑같죠, 그죠? 어떻게 형성되는지 몰라요. 이 음봉이 안쪽에 보면 분봉으로 분해를 시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거래량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실렸는지, 네. 장 중에 실렸는지, 장 막판에 실렸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장 막판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죠? 뚝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쭉 간다면, 자, 이 매물을, 그죠? 받아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매수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옆으로 가다가 장 마지막에 뚝 떨어진 거는, 이거는 사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네. 예,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중간에, 옆으로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졌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음봉은요, 이 분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즉, 흘러온 시간대에 거래량이 실린 그 흐름에 따라서요, 이 음봉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 음봉이 갖는 의미는 시세 막바지의 손털기 물량일 수도 있고요. 즉, 하나의 그 전략을 가진 그 음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 하락의 초반에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종목은 나왔다 그러면 일단 피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예, 종목이 아니죠. 이 캔들이 나왔다면 네. 예,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네. 두 개의 궁극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주가의 위치를 반드시 포함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장대 양봉하고 우리가 장대 음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죠. 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 캔들 이론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비석형과 십자형입니다. 자, 십자형 먼저 하죠. 네. 자, 십자형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분해를 시켜보면, 자,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반대로. 자, 반대로, 그쵸? 예, 네.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아요. 자, 이것과 자, 이게 거래량 기준선이라면, 네. 거래량 기준선이라면요. 자, 아침에 시세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 증가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감소하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해주게 되면, 그죠? 올라가주게 되면, 이 캔들은 뭐, 이
십자형이 갖는 의미는 어떻다? 추가 상승? 그렇죠? 추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보고 우리가 네. 매수로 대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형 캔들이 천정권에 있느냐 바닥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갖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왜? 바닥권에 있으면 얘는 그죠? 올라가려다가 밀렸지만 재차 매수세가 붙는다는 얘기는 올라가려는 힘이 있다는 얘기고, 이 천정권에 있을 때는 그죠? 올라가자마자 매물이 쭉 쏟아졌는데 이 매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올라가는 거래량이 아침에 실내 그 물량을 그 들어 올리려고 하던 물량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했으면 얘는 내일부터 하락이죠. 네. 그러나 거래량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서 보합권으로 만들어줬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완전히 틀리죠, 그죠? 위치에 따라서 이 의미가 똑같은 모양이지만 틀립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비석형 같은 경우에는 자, 비석형 설명드리기 전 이 부분을 설명 안 드렸네요. 반대 케이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때, 그죠?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겠죠? 네. 거래량이 일단 쭉 감소를 해주다가, 이렇게, 감소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감소를 해주다가, 올라갈 때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그죠? 이렇게 실려야 될 거예요. 거래량이 실리고, 마지막에 단타성 물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또 급감하는 모습이 또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만, 우리가 매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모양은, 즉, 거래량이 감소, 급증, 감소. 그것은 여기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 급증, 감소라면 여기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자,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단타성 물량이 아침에 쏟아졌던 물량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글쎄 퀘션 마크가 찍히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거보다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닥권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퀘션 마크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십자형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어려운 비석형입니다. 네. 자, 비석형은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가 있는데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우리가 한글 모음처럼 이렇게 생긴 케이스도 있고요. 약간의 몸통을 가진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그죠? 천정권에 있을 수 있고 바닥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눌림목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자, 우선 이것도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전일 종가예요. 전일 종가인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분이 그죠? 여기가 시가라고 합시다. 시가라고 한다 그러면 장중에 그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그냥 바로 밀려가지고 계속 옆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얘네들은 고려 안 합니다. 요것만 고려할게요. 요것만. 자, 시세가 조금 부진해요. 쭉 옆으로 가다가 그죠? 쭉 올라갔다가 바로 밀릴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간에 시세가 올라갔다가 밀린 케이스잖아요. 네. 얘네들은 조금 덜 밀린 케이스고, 그죠? 얘는 조금 더 밀린 케이스야.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이 캔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거래량이 이 윗꼬리를 달 때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아침에 시세를 이렇게 줘요. 자, 아침에 시세를 준다면 몸통에는 양봉이 나오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말고 장 막판에 이렇게 확 꺾여 버렸어요. 막판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갈 땐 거래량 이렇게 많이 실렸는데 장 막판에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 수준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락이 했기 때문에 네. 얼마 안 실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낙폭이 그죠? 가격 조정폭이 조금 깊다손 뿐이지 이것이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경우, 즉 올라갔을 때보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이 큰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올라갈 때 거래량 이 수준인데 그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 수준이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요, 거의가 다 단타성 부해물들입니다. 그날은. 네. 그래서 이 비석형이 갖는 의미 자체는요, 바닥권에서, 그죠?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밀렸다는 거. 거래량 흐름은 아침에 많이 실렸고, 장 막판에 떨어질 때에, 이게 장 막판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 꼬리를 달 때, 윗꼬리를 달 때, 거래량이 얼마 실리지 않았다면, 얘는 매수예요. 바닥권에서 매수입니다. 네. 확실한 매수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잡는 순간, 예, 성공 가능성은 트레이딩의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 모양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비석형의 반대는 이제 T자형인데, 요즘은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망치형은 이거랑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바닥권에서 이것과 이것 어떤 게 신뢰도가 더 높느냐? 이게 신뢰도는 당연히 높죠. 왜? 떨어지니까 바로 매수세가 붙어서 쭉 밀어 올려 버렸으니까. 그럼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꼬리 달고 올라갈 때 이것도 당연히 얘는 이거 반대로 거래량이 왕창 실려줘야 되겠죠. 들어 올리니까. 얘는 떨어지는 거니까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거니까 거래량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를 알면 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나 천정권에서 그죠? 쭉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실리게 돼 있어요. 거래량이 실리게 돼 있습니다. 왜? 더 올라가려고 주가를 밀어 올렸더니 누군가 매물을 확 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까지 밀린 거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나와야지. 예. 오, 좋다고 이거 매수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날부터 눈물 흘리죠. 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하면 네. 캔들의 형태는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네요. 캔들의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봉분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 매우 중요하죠. 분해를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네.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의 흐름을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네. 자, 잘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동평균선에는 이동평균선을 제가 MA라고 쓸게요. 네. 이게 판살 길어서 그렇습니다. 예. 단순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지수 이동 이동평균선. 평균선인데, 자, 단순 이동 평균선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 HTS 보실 때 나타나는 이동 평균선이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즉,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을 얘기를 한다면, 자, 금일 요게 그죠? 현재예요. 현재 가격이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글피 3일 전 거래일 기준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역산해 가지고 종가예요. 종가를 산술 평균한 거죠.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그냥 더해서 나눈 거예요. 이 종가를 다 더해 가지고 나누기 5 한 거죠. 그죠? 예, 그게 현재 주가 기준으로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여기. 네. 점이 딱 찍히는 겁니다.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캔들 없죠?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캔들이 하나 더 있겠죠? 요렇게 5개겠죠? 여기에 종가에 점이 하나 찍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게 되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잘못 그렸죠? 이게 원목이라면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자,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그런데 5일 이동 평균, 이런 산술 평균을 사용하는 단순 이동 평균선의 최대 맹점이 뭐냐? 즉 단점이 뭐냐? 그렇죠. 극단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네. 극단치. 극단치라는 값이 뭐냐? 갑자기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이게 코스피 지수일 수도 있고 종목일 수도 있는데 악재가 터져가지고 갭하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네. 음봉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가 여기죠. 네. 이 4일간의 평균값은 이 위쪽에 있지만 얘가 다 갉아먹었어요. 그죠? 예. 4명이 공부를 잘하는데 1명이 엄청 못해요. 1명이 왕따 당하죠. 그죠? 평균 다 까먹었다고. 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에서 1, 2, 3, 4등인데 얘는 꼴찌예요. 평균은 여기 위치하겠죠. 그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러나 5일 이동 평균선들이 그죠?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은 여기 위치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주가 자체가 이동 평균선 아래로 위치하겠죠. 맞죠? 네.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과 주가의 괴리가 이때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예.
뭐 이야기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 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근데 지수이동 평균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자, 지수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지수이동 평균을 적용한 5일 이동 평균선은요. 자, 발에서 꼴찌하는 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가 현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로 계속 더합니다. 첫 시작되는 시간까지 더하는데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가 최근 5일간에 가장 많이 실립니다. 이렇게 네. 가중치가 실려가지고 이 뒤에는 가중치가 아주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여기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평균값에 반영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지금 단순 이동 평균선은 평균이 어떻게 돼요? 이 꼴짜는 애 때문에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지수이동 평균선은 꼴짜는 애가 이렇게, 그죠? 공부를 너무 못하더라도 이 뒤쪽에, 그죠? 가중치가 조금 낮지만 네. 뒤쪽에 있던 값들이 여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요. 네. 즉, 이 극단치에 민감한 단순 이동 평균선의 민감도를 보완한 것이 지수이동 지수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거 언제 써먹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써먹을 데가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개별 종목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을 분석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단순 이동 평균선으로. 잘 안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더 내려올 것 같은데 분명히 올라가고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올라가고 그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밀리고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마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은 지수이동 평균선을 사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놓고 보셔야죠. 그죠? 왜? 지수이동 평균선을 따라가다가 단순이동 평균선으로 막 바뀌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이동 평균선만 쓰는 것 같지만 지수이동 평균선을 쓰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스템에서 그죠? 시스템 트레이딩을 설계할 때도 지수이동 평균선을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 시스템이 그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스템 같으면 그죠? 머리가 좋은 개인 투자자들 같으면 그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일시적으로 주가 갑자기 확 떨어뜨려 가지고 매물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받아서 올려버리거든. 그러면 시스템에서 허점이 도출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고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는 거 좀 더. 뭐 이거 말고도요. 뭐 삼각가중, 뭐 기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에서 단순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배울 내용 뭐죠? 네. 이어서 할 것은 이제 조금 심도 있는 그 내용인데 이제 네. 캔들 패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캔들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뭐 서점에 가시면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지만 아마 혼자 공부하셔가지고는 도대체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네.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가장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헤드 앤 숄더와 관련된 배틀인데 네. 제가 이 종목은 저 현대산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왼쪽 어깨고요. 네. 자, 여기가 오른쪽 어깨입니다. 여기는 머리겠죠, 그죠? 네. 자, 통상적으로 보면 자, 그림을 제가 조금 잘못 그렸는데 뭐 여기가 왼쪽 어깨 저항대가 오른쪽 어깨 저항대랑 거의 일체예요. 이게 살짝 낮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자,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거래량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보세요. 이것은 추세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삼중천정형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겠죠. 네. 네, 증가합니다. 떨어질 때는 감소하겠죠. 네. 감소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예. 살짝 더 증가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비슷한 높이든지. 예. 떨어질 때 거래량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증가합니다. 보통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증가합니다. 네. 올라갈 때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 예,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질 때 예,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다가 그죠? 넥라인을 지난과 동시에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그랬죠? 네. 예, 넥라인을 지난과 동시에 거래량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의 전반적인 거래량의 흐름은 쭉 이렇게 서서히 됩니다. 증가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모양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 쉬워요. 차트를 쭉 당겨보면 예, 촘촘하게 보면 그림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즉 넥라인의 지지를 받고 가버린 케이스는 거래량 흐름을 보게 되면 떨어질 때 다 거래량이 감소해 있어요. 이렇게 예, 감소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양에 속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죠?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멍해지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래량 함정을 여러분들은 절대 예, 거래량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 거꾸로 된 패턴이 하나 있겠죠.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어요. 네.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역헤드앤숄더죠? 예,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역 헤드앤숄더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에서 나오는데요. 자, 주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다가 더 깊이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 자, 여기서 이게 넥라인인데요. 넥라인, 예, 넥라인인데 여기서 한번 더 빠지겠죠. 네. 그러나 왼쪽 어깨 라인에 그대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네. 물론 변형된 케이스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일이고 전형적인 패턴은 이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이 중요한데 위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위쪽에다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그었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는 거래량이 쭉 증가를 해요. 네. 증가를 하지만 여기 마무리 국면에 와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왜? 마무리니까. 그죠? 여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줄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살짝 올라가 주겠죠. 그죠?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떨어질 때는 확 꺾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팍 증가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춤하죠. 예, 초반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다가 이쪽 부분에 가게 되면 거래량이 확 꺾입니다. 거래량이 확 꺾여가지고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예,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감소하겠죠, 그죠? 네, 감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래량 감소하고요, 올라갈 때 거래량 증가하는데 넥라인 통과함에 동시에 확 급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우상향한 것처럼 보여요. 네. 예. 근데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즉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확 증가했다가요. 자,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확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가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 한번 증가했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형적으로 쭉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 이게 좀,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자, 이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 구간을 기준선으로 제가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긋는다면, 네. 이때까지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그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네. 거래량이 뭐 이렇게 감소한다 치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살짝 감소하고요. 올라갔다가 급증.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왼쪽에서는 자, 거래량이 여기 자, 이 구간에서 제가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네. 감소. 그러면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역헤드앤숄더는 이 거래량의 패턴이 헤드앤숄더 패턴하고 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M자형과 W자형이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M자형은 주가가 그죠? 이렇게 고점을 두 개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밀리는 케이스죠.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M자형은 반대로 내려오다가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고 한 번 더 튕겼다가 똑같은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주가가 가주는 케이스입니다. 네. 자, M자형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의 높이가 이렇게 거의 동일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고점이 낮아져서,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선에서 5일선 내지는, 그죠? 뭐 캔들의 모양을 보고 차익신호를 대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역시 올라갈 땐 거래량 증가, 그죠? 내려올 때 거래량 감소예요. 이 종목, 여기서는, 여기 올라갈 때보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더 적어요. 올라갈 때. 네. 예, 적습니다. 내려올 때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 거래량 폭증해요. 거래량이 급증.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네. 아시겠죠? 자, 그림을 안 그리도,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여기 높이는 거래량을 보게 되면 높이가 좀 더 낮을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증가하는 거죠. 쭉 폭증.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량이, 그죠? 증가하겠죠. 이렇게. 왜?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략 마무리 국면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합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 증가, 넥라인 통과하고 나면, 거래량 급증.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전반적으로 우상향 되는 겁니다. 자, W자형까지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M자형과 W자형은 그러면 생각해본 거래량 흐름이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비싸죠. 중요한 것은 주가의 두 번째 꼭지점의 위치가 네. M자형 같은 경우에 낮아진다는 거.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W자형 같은 경우에는 우측 저점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네.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V자형하고 삿갓형이죠? 삿갓형이죠. 네, V자형 같은 경우에 삿갓형부터 먼저 할까요? 네. 삿갓형은 쭉 상승했다가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케이스. 네. 그다음에 V자형은 쭉 폭락했다가 바로 올라오는 케이스인데 통상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점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여러분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그릴게요. 주가가 수평 구도에서 자, 여기서 급등하겠죠, 그죠? 급등. 여기서는 급락이 되겠습니다. 급락 네. 반등인데 자, 이 삿갓형과 V자형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는 좀 그 빈번하게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자, 이 라인하고요, 이 고점하고 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라인이 있어요.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거든요. 네. 반등을 주고 난 뒤에 이 구간에 50%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이렇게 꺾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이렉트로 내려온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때 1차 50% 구간인데 여기에서 한번 꺾입니다. 꺾이는데 그다음에 이 저점과 이 고점의 50% 라인 여기 또 있겠죠.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뭐예요? 꼭지점이 오른쪽에 낮아졌으니까 M자형. 변형된 네. M자형이죠. 네. 얘는 뭡니까? 변형된 W자형이잖아요. 네. 같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본다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립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쭉 올라가요. 그러나 이쪽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네.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러나 이쪽을 즉 절반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즉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이쪽 부분에서 감소해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겠죠. 왜? 일단 올릴 때는 뭐 대량의 거래량이면 다이렉트로 확 올려버리겠지만 초반에는 이제 스무드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절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쭉 늘어나게 되면서 넥라인 통과할 때 급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렁출렁. 아시겠죠? 갈매기 표시를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요게 N자형과 죄송합니다. V자형과 삭가형과 V자형이죠. 네. 마지막으로 급등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급등형은 조금 빨리 하고 이제 종합 응용편을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급등 패턴은요. 여러분들 이게 흔히 볼 수 없습니다. 흔히 볼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특정 밴드에서 뭐 양봉도 나올 수 있고요. 음봉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쭉 이것을 볼린저 밴드라고 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변동성을 갖다가 쭉 옆으로 옵니다. 네. 즉 주가 자체가 특정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 기간이 뭐 한 6개월 정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네. 옆으로 쭉 옵니다. 거래량은 여기에서는 그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거래량이 여기 이렇게 막 실려 있어요. 이렇게 네.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막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막 이래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요런 게 나와요. 이게 양봉입니다. 네. 키를 딱 보면 얘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키보다 높은 애가 없어요. 네. 이 뒤쪽에 있어요. 6개월 동안에 자기보다 높은 애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상한선이 지금 뚫려 있거든. 네. 이게 상한가는 아니에요. 상한가는 아니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상한가는 못 잡아요. 그죠? 상한가 전량이 쌓였기 때문에 상한가는 못 잡는데 상한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건 종가 공략 대상이에요. 그 잡고 나면 뭐 정말 운이 좋다면 점상한가로 연결될 것이고 네. 조금 운이 나쁘다면 뭐 그 다음날 이렇게 봉을 동반해서 상한가 갈 것이고 조금 더 운이 조금 더 나쁘다면 갭 상승해서 그죠? 뭐 이렇게 조금 꼬리를 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봉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요. 갭 상승해서 그죠? 이런 음봉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갭 상승해가지고 쭉 밀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 달고 네. 밀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종가 베팅 한번 해볼 만해요. 자, 볼린저 밴드를 안 깨면 네.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 거래량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뭔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이런 패턴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하지 않는 한 제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아시죠? 네. 나중에 우리 클럽으로 오셔가지고 뭐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응용편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가가 쭉 급락했다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장대 음봉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죠? 여기 이렇게 장대 음봉이 있었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했다가 멈췄어요. 십자인 캔들이 나왔어요. 이 십자인 캔들을 보니까 어떤 흐름이냐? 아침에 그죠? 갭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바로 매수세가 붙어서 올렸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저 기준선을 잘못 표시를 했네요. 자, 시가가 그죠? 시가에서 밀렸다가 쭉 뽑아 올리고 다시 조금 밀렸어요. 거래량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작고 여기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많고 여기 또 작아요. 그죠? 작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사도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그죠? 이것을 살려고 분봉분을 다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5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사도 된다 그랬어요?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일봉상 얘는 분봉분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봉상 분봉분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5일선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도 한 번 더 밀려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분봉이 매수 사인을 보내더라도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 흐름을 잘못 읽었을 경우에는 밑으로 더 꺼져버릴 수 있다고. 근데 안 꺼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보니까 돌아 누웠어요. 주가는 5일선 위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이걸 매수하라고. 네. 자, 그런데 21선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너무 많이 지나갔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인데. 자, 이격도 크죠? 이거 뭐, 네. 종가 매수, 그죠? 종가 매수 된다 그랬죠? 그 매수 포인트 하나 나왔죠? 자, 1번 포인트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날 보니까 쭉 올라갔고, 그 다음 뭐, 음봉도 하나 나오고, 그죠? 하루 쉬었다가 또 양봉이 나왔는데, 20일 이동평균선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로 목전에까지 딱 갖다 붙여놨어요. 네. 이 뭐, 살 수 있는 구간은 없어요. 예, 중간중간에 살 수 있는 구간은 없고요. 자, 여기 목전에 갖다 놨을 때 21선이 돌아눕고 양봉이 21선 바로 밑에 딱 붙어 있을 때 뭐? 매수. 자, 2번 포인트 나왔죠. 그쵸? 자, 이 캔들은요, 요거를 이 깔끔하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자, 21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위에 꼬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갭 상승 뭐 십장이 나왔다 치더라도 갭 점핑이 높을 경우에는 십장인 캔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간에 21선은 못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뚫으려고 붙여놨죠. 그죠? 이 다음날 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위에 안착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매수를 해도 돼요. 단 아침에 갭 점핑을 했는데 이렇게 밀려서 끝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이거는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왜? 저항이니까 내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이런 캔들은요, 10중 8구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증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매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잡았죠? 그죠? 자, 그 다음날 안 밀렸어요. 다행히. 밑으로 갭 하락을 하지 않고 갭 점핑을 해서 이 위에서 시작했어요. 네.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깔끔하게, 이거 음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음봉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자, 올라왔으면 이게 뭐죠? 골든 크로스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걸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났으면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르죠. 그죠?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수익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러면 지금 본 사람들은 이거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지. 이렇게 급등해 있고, 골든크로스가 나서 지금 21선 이격을 벌려놓은 상황에서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정쩡하잖아요. 밑으로 머리를 숙여버리게 되면 손실이고, 올라가게 되면 먹겠지만, 일단 보류예요. 그죠? 그럼 지시가 났지만, 여기서는 매수 보류. 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아침에 갭 상승했어요. 쭉 밀려요. 근데 꼬리를 달고 올라가요.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감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하려면 급감해야 된다 그랬어요. 급감. 그럼 이게 뭐? 매수 3번 포인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는 시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보통.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20일 이동 평균선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십자의 캔들이 딱 나오거든요. 단기 고점. 뭐? 차익 실현. 대부분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네. 차익 실현. 자, 그러면 십자인 캔들이 나왔지만 21동 평균선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인 캔들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보면요. 아침에 들어올리더라도 그죠? 들어올리더라도 대량의 매물이 여기서 나와버리거든. 여기서 많은 매물들이 나와요. 들어올리더라도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들어올립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눌림목을 한번 주거든요. 네. 눌림목 여기죠? 이렇게 여기서 눌림목을 한번 주거든요. 그럼 이 눌림목 자리에서 나오는 캔들이 십자형이 나올 수 있고 이 양봉에 비석형이 나올 수 있고 그냥 비석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분봉분해를 해보게 되면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분봉분해를 해보셔가지고 여기에서 눌림목 확인하고 매수. 그럼 여기 몇 번 포인트? 4번 포인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여기서 넷. 눌림목
4번이죠. 네. 그다음에 이게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흐름이 또 하나 나오죠. 자, 4번 포인트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 종 거점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스탑이 걸렸어요. 이게 스탑 딱 걸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다시 내려오는데 21선이 이렇게 가다 말고 이렇게 돌아 누워요. 그러면 여기서 21선 깨고 내려오겠죠. 그죠? 네.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 직전 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폭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 내려오는 폭이 좀 틀린데요. 통상 이 눌림목의 고점이 높은 수준에 있다면 이걸 연장시켜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연결된다고? 여기다 쓸게요. 자, 네. 변곡점,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네. 눌림목, 그죠? 그 다음에 뭐? 박스권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트레이딩은 여러분들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종목 하나 딱 잡았다 여기서 맞췄어요.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변곡점 잡아가지고, 오케이. 자, 그죠? 뭐, 어느 시점에 음봉 나오기 전에 차익실현 했다. 그럼 조금 기다리셨다가 여기 골든 크로스 임박했을 때 다시 사요. 그럼 또 올라가죠? 그럼 이 음봉 나오기 전에 차익실현 해요. 음봉 나왔다 다시 잡아요. 신호 오죠? 십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매도해요. 기다렸다가 눌림목 나오면 다시 매수해요. 박스권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매도해요. 내려오면 여기 지지대 보고 다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또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뭐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한 종목 가지고 그죠? 이러한 흐름들을 타는 종목이 두 개만 있다면 서로 시점만 다르다면 그죠? 계속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패턴 공부가 중요한 거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봉 분석을 하고 분봉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틀릴 뿐이죠. 아시겠죠?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 달 동안 강의 드렸던 부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내에 떨어댄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지금까지 차트 시그널 기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총정리 시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올게요.